지금부터는 집중호우와 관련한 소식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긴 장마는 없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로 올 여름은 역대 가장 긴 장마를 기록한 여름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한 80년 정도 이제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그 수해가 나게. 터진 건 저 처음 봤어요. 50평생 살면서. 예, 저분들의 말씀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80년 정도 살았는데 처음이에요. 50평생 살면서 섬진강 뚝이 터진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처음인 그런 길고 긴 장마입니다. 이현정 SBS 시민사회팀 기자, 서동균 SBS 네트워크 기상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서동균 기자, 네. 역대 가장 긴 장마,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그 기록을 세워나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부지방에 지금 장마가 오늘로 49일째인데 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지난 2013년 49일이었습니다. 예. 오늘로서 이제 타이 기록을 경신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내일까지 그리고 모레까지도 계속 비 예보가 돼 있어서 올해가 가장 긴 장마철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예보가 제가 아까 조현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네. 어제는 14일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고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예보가 또 바뀌었어요. 16일까지로. 그러면 그때까지 장마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중기예보 특성상 장마가 그 예보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번 금요일까지 비가 오고 토요일부터는 비가 그칠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중기예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이 늘어나서 주말까지 비가 오고 다음 주 월요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7일. 예, 17일인 월요일부터는 비가 그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7일이 지금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사실 이번 맞습니다. 주말 또 휴일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어디 다녀오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일요일까지는 현재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다. 예, 일요일까지는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조금 전에 그 주요뉴스 리포트를 직접 했던 것 같은데 그 비 피해 있잖아요. 어젯밤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들이 있었어요? 네, 뭐 대부분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미 축축해져 있는 땅들이 이제 쉽게 흐트러지면서 예. 이제 도로를 덮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이제 도로 위로 이렇게 토사가 무너지면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저기는 섬진강 주변이라고 하는데 뭐 도로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렸네요. 그야말로. 네. 그러니까 체감하시기에는 비가 뭐 크게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땅이 약해진 상태여서 이런 피해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도로 통제도 그래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늘 출근길도 굉장히 이제 어려우셨을 텐데 뭐 비 오고 축축해서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지하철도 많이 지연이 됐고요. 또 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이 밀리는 곳도 많았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상징적인데 그래 그나마 도로가 통제돼 있어서 저 무너질 때 뭐 현장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정말 그렇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일 정도로 정말 저 붕괴 현장 보니까는 정말 무섭네요. 순식간에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군요. 그 이현정 기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비가 잦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비에도 아주 적은 양의 비에도 이제 저런 붕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제 그 도로에 침수가 돼서 차량이 갇혀 있던 운전자가 있었는데 예. 그 구조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미리 도로에다가 이제 통제 뭐 방지하는 그 시설물들을 세워놨는데 예. 이게 이제 아마 비에 쓸려서 내려갔는지 운전자는 그걸 보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고립이 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그 주니스 나갔던 그 대형 트럭이 예, 맞습니다. 그 얘기죠. 예.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온통 물인데 어떻게 그 트럭 한 대만 거기에 달랑 있을까? 근데 운전자는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통제 지역입니다. 이런 데를 못 봤다는 겁니까? 예, 못 봤다고 그분이 예. 말씀을 하시고요. 예. 예.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자,
전국의 비 피해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속속 또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제보 영상들도 계속해서 SBS에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제보 영상들이 들어왔는지 이현정 기자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주로 이제 어제 오후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비 피해 관련 제보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의정부네요. 예, 이거 의정부인데요. 강변에 지금 물이 워낙 이제 수위가 높아져서 운동기구나 정자까지도 저렇게 물에 잠겨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물살이 상당히 거셉니다. 예. 우리 이미경 씨가 영상을 제공해 주셨는데. 예, 인접한 동두천과 양주에서도 제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 보시면 이게 아파트 앞에 도로입니다. 뭐 차량이 거의 반쯤 잠겨 있고요. 이게 지금 저 하수구가 막혀 있어서 아파트 관계자들이 직접 뚫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항상 저런 일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꼭 일어나곤 해요. 예. 여기도 양주네요. 네. 어제 워낙 양주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제보가 몰렸는데 보시면은 뭐 차량들이 거의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보시면 저 반대쪽 차선에서는 차가 멈춰 있습니다. 저기 운전자가 지금 있는 켜고 있는 거네. 걸로. 예. 예.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여기도 양주시 유양동 예. 어제 상황이네요. 예. 여기는 저런 조그만 야산 같은 데서 흙이 무너져 내리고 물이 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장면이 찍혀 있네요. 예. 지금 이거 아마 촬영하신 분이 그 운전석에서 그 뒷좌석에 계신 분이 촬영하고 예. 있는데요. 지금 그 반대편 차선에 있는 물들이 지금 넘어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양주에 정말 비가 많이 온 모양이군요. 예. 이거 아이고 저 위험한데 저기 저 걸어가신 분이 있네. 예. 예. 역시 양주 영상입니다. 양주 이 도로 전체가 거의 뭐 물바다가 됐다 그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30분 사이에 온 비로 지금 이렇게 물이 넘치고요. 30분 정도 내린 비로 예.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 정말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앞뒤로 뭐 비가 조금씩 오기는 했는데 갑자기 몰아치는 비로 저렇게 도로가 꽉 막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네요. 마찬가지로 도로 상황을 찍어주신 영상인데 예, 어젯밤 영상인데요. 그 보시면은 차량들이 이제 차선을 이동하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죠. 그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의 예. 딴산 유원지요? 예, 여기가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은 뭐 강이 됐습니다. 뭐 휴가철에 지금 다들 유원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실제로 네.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로도 물에 잠기고 그냥 그야말로 하천이 수위가 확 올라갔다. 예. 강 수위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여기는 서울인가 보죠? 예, 오늘 동작구 상황인데요. 아침에 바쁜 출근길에도 이렇게 제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노보경 씨,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동작구 신대방동의 하천 이게 뭐 도림천 그쪽일까요? 예, 도림천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그쪽 영상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 때문에 그 하천의 양이 많이 늘어났고 여기는 충북 제천 이번에 제천에 비가 참 많이 왔죠. 네, 이게 오늘 모습인데 지금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차량이 원래 움직이는 터널이라고 그 터널로 그냥 물이 들어가는 장면이 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 제보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안전 신경 쓰시고 안전한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신 다음에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영상을 소중히 이 비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보해 주신 분 가운데 한 분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어제 갑자기 비가 좀 이렇게 세게 왔어요. 저희 친정엄마를 모셔다 드리려고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갔는데 그 앞에도 막 이제 흙이랑 막 내려오면서 거기도 이제 그쪽 다른 쪽 길도 길이 막혀서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안 돼. 저기 복지 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도 막 물이 차가지고 안 되겠어서 저희 아파트로 이제 모시고 오려고 그랬더니 앞에 이제 아파트 입구에 그렇게 물이 차더라고요, 갑자기. 뭐 비가 엄청 금방 막 엄청 오더라고요. 예. 한 10분, 15분 사이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와이퍼를 하면은 제일 빠르게 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 낀 것처럼. 네, 이현정 기자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한 거군요. 예. 공윤경 씨, 이 상황인데 저 마지막 말에 저도 동의해요. 예전에는
웬만한 비면은 이 자동차 앞에 와이퍼를 중간 단계 정도 이상 쓸 일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정말 최고 속도로 해놓아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신 거죠? 네. 그 상황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고민경 씨 얘기가? 이제 지금 저희 제보해주신 분께서는 실제로 그때 운전 중이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가 몰아치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이신 분들은 좀 위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양주나 제천 이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조금 전에 이현정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30분 정도 사이에 내린 짧은 시간에 내린 많은 비로 양주시가 거의 전체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 이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또 이번 장마의 특징 아닐까 싶어요. 네, 시간당 10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호우가 내리고 있는 게 이번 장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또 그렇게 예, 많은 비가 그렇습니다. 내렸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비 피해가 굉장히 잦아지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밤사이 혹은 낮에도 굉장히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기상청도 참 예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은 지역에서 이제 비구름이 발달을 하면 그 비구름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예보를 하는데 조금 편할 텐데 국지적으로 수직적으로 높게 발달한 좁은 지역에서 발달하는 구름들이 많다 보니까 예보에도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비가 마치 동남아 지역의 스콜 네. 이런 것처럼 네. 엄청나게 쏟아질 때는 엄청나게 쏟아져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해놓더라도 네네. 앞이 안 보이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네. 좀 우리 비도 네. 좀 달라진 겁니까? 우리가 점점 더 더워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물론 지구온난화나 이런 부분이 이번 장마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지금 보기는 어렵고요. 기록적인 폭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당 80mm 혹은 100mm 예. 이 정도면은 와이퍼는 물론이고 실제 시각으로 앞을 봤을 때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데이터는 있었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장마가 길어지면서 이런 시간당 80mm, 시간당 100mm가 내리는 이런 호우들도 많아지고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열대지방처럼 변해서 이런 호우가 많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역사에 남을 만큼 긴 장마, 올여름이 그랬고요. 그 비 피해도 컸는데 어떤 기후, 비가 내리는 양상도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가 내리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참 많았었는데 사람 구조 항상 많은 분들이 또 시민의식 발휘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분들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도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어제 그 소 구조하는 작전, 이른바 소를 구조하자, 구출 작전 이런 관련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어제 전에 SBS 8시 뉴스에서도 이 영상이 보도가 됐는데 한번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떠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소도 있고, 그리고 현재 남은 소가 내가 보기에는 한 20% 내외. 이현정 기자, 저 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네요. 어떻게 또 네.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궁금도 해지는데. 그만큼 축사가 다 잠길 정도로 수위가 높았었다는 예. 얘기고요. 예. 그래서 수위가 올라가고 높아지니까 소가 떠내려갔는데 가다 갔다 선 것이 저곳이다. 뭐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겁니까? 저게 좀 축사입니까? 축사로 일반 보지는 않고요. 예. 집이네요. 그러니까 소가 물이 불어나서 축사에서 떠밀려 내려오다가 네, 걸리는 건물 위로 예. 올립니다. 얼마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수위가 올라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저 구조하는 모습, 구출하는 작전 보니까 사람도 소도 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소들은 탈진 상태고요. 실제로 지붕이 군데군데 이제 무너져서 다치거나 죽은 소들도 있고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 마취총을 쏴서 예. 진정을 시킨 다음에 끌어내리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다고 합니다. 예, 저 내려가는데 워낙 또 소의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저 줄이 풀려버려서 또 위험한 장면도 연출이 됐는데 이렇게 아까 수의사 말씀 들어보니까는 아직도 20%밖에 확인 못했다. 엄청나게 많은 소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출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줄을 푼 소들은 이미 이제 떠밀려 내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체로 발견되는 소들도 많고 소가 생각보다 헤엄을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안에서 버티면서 이제 지내기는 하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멀리 떠내려가서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소 구출 작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떠밀려 가서 아직도 사람의 이 구조를 기다리는 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될수록 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질환이 생길 수 있어서 예. 생존율은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얼마나 비의 양이 많았고 강이 하천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저 소들이 축사가 아닌 일반 주택의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비 피해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은 피해를 복구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은 좀 당국이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 또는 분노를 나타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섬진강 용강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제대로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됐을 텐데 알리지 않고 갑자기 뭐 방류를 너무 급격히 방류량을 늘렸다 이렇게 좀 불만을 나타내시는 것 같던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보 영상을 전남 지역에서 많이들 주시는데요. 그 지역이 이제 섬진강이 넘치면서 피해를 본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보자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피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제 통화했던 전남 구례에 계신 주민께서는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토요일에 섬진강이 갑자기 방류량을 늘리면서 뚝이 터져서 물이 갑자기 들어왔다. 원래 구례 지역이 관수로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홍수가 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남 순창에서도 사실 이제 섬진강 방류를 미리 한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동네까지 한 2-3시간 걸리니까 우리가 대피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니까 사람 대피하기도 급급해서 소들은 뭐 풀어주지도 못하는 상태로 도망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사실은 이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댐이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수위가 올라가면은 그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류할 때 좀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또 방류량도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올려줬으면 하는 건데 너무 갑작스럽게 알려줘서 몸만 빠져나왔다 경황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피해를 키웠다. 평소 조금씩이라도 물을 흘려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이야기고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록적 강우로 계획 홍수량 이상 유입돼도 하류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례를 보더라도 이번 장마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낳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역시 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비가 잠시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역시 비슷한 곳입니다. 전남 목포. 조금 전에 주요 뉴스도 나갔었죠. 목포 앞바다가 갑자기 바다가 아니라 쓰레기 섬이 돼버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섬에서 완전히 매일 아침 운동하는데 저기 저 바빠이 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저기 끝에까지 완전히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끝도 없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 뉴스에 나간 그 시민분의 인터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아침에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저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쓰레기 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많이 걷어낸 것도 영상 보니까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왔는데 저건 좀 심각한 문제처럼 보여요. 계속 걷어도 쓰레기가 계속 밀려온다.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워낙에 이제 전라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범람하면서 쓰레기들이 지금 강을 타고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저 쓰레기가 주로 목재들도 많지만은 생활용품도 많이 보여요. 예. 곳곳에 있던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바다로 내려가면서 통상적으로 어떤 홍수가 장마가 아이고 이거는 충주요. 이거는 또 목포가 아니라 충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항상 홍수가 끝나고 나면 저 쓰레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보통 강에서 저런 일들이 많거든요. 댐에 상류에서 밀려 내려온 생활 쓰레기가 너무나도 그냥 많아서 저거 수거하는데 상당한 돈과 또 인력이 투입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목포 앞바다는 바다에도 저렇게 많은 쓰레기 더미가 내려가서 지금 저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거 진짜 저렇게 해갖고 언제 다 저 걷어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필 저 지역이 이제 조수간만차가 워낙 커가지고 예. 쓰레기가 손에 잡힐 듯하다가 다시 또 밀려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치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예. 이현정 기자가 갖고 나온 그 지도가 자꾸 눈이 가는데 말이죠. 한번 잠깐 저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보면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장마가 전국적으로 다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른바 4대강 이게 쭉 나와 있는 거네요. 위에 한강, 예,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가장 피해가 컸던 게 지금 섬진강. 섬진강은 그 영산강 쪽이죠. 예. 그리고 용담댐이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여러 가지 강을 모이는 그 위치에 있는 댐이어서 이 두 군데에서 지금 이제 방류가 일어나면서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4대강 관련 조사를 뭐 다시 해보자. 예. 홍수를 막을 대통령도 수 직접 있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 섬진강은 사실 4대강 작업 사업에 들어간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섬진강에서 왜 이번에 홍수 피해가 컸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4대강 조사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예,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 순창을 비롯한 섬진강 하류 지역에 피해가 잇따랐다. 아이고 집들이 지붕만 보이고 전체가 다 물에 잠겨 버려서 왜 섬진강 쪽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 뭐 제방이 무너져서 그랬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제방은 또 왜 무너졌을까? 왜 유독 섬진강 쪽에 피해가 컸을까? 전국 뭐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 엄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겠습니다만 이 섬진강 지역에 대해서도 더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되겠다. 그리고 4대강 보가 과연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객관적이고 엄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또 하나 서동균 기자, 네. 이번에 참 기상청은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많은 기상청 직원분들이 이런 장마 때면은 정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밤샘 작업도 하고 근무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고생한 보람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 기상청을 못 믿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점. 또 실제로 예보가 좀 어긋나고 잘못된 예보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 4일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중부지방에 전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해서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었습니다. 당연히 대비를 했을 텐데 호우경보는 보통 3시간에 90mm, 12시간에 180mm 이상이 올 때 호우경보를 예보를 예. 발효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서울의 대표 관측소인 종로구 송월동에는 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보가 엇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기상청이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예보를 하면 할수록 예. 틀리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예보 개선도를 높일 필요는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뭐 해외 어플리케이션을 동반으로 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서 뭐 체코께 좋다, 미국께 좋다 이런 식으로 뭐 기상 망명족 같은 분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던 거는 좀 잠깐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아까 조금 전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기상청 예보가 좀 잘못됐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3일과 4일에 오후 5시, 새벽 5시에 예보 통보문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 자, 예보의 내용이 똑같은데 말이죠. 통보문이. 실제로 지난 4일에 누적 강수량 이게 뭐죠? 100에서 300mm, 많은 거 500mm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누적 강수량은 저것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강남에 이제 가장 많이 왔을 때 47mm였고요.
서울에 국한돼서 그런데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많이 온 곳이 있습니다. 예. 경기 남부와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구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3.9mm가 내렸는데 예보가 엇나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은 이럴 때 좀 억울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예측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뭐 입장이 다 있겠지만 뭐 방제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크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지역에 호우경보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 있고요. 물론 이제 예보관이 밤낮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예측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기상청 입장은 뭐 복잡한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기상청의 엇나간 예보와 관련해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영상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불만을 제시하시면 이 국회 국정감사 때 또 기상청장 이런 분들은 아마 상당히 의원들의 많은 질타를 받을 것 같은데 저 글자 중에 댓글 중에 저는 그 대목이 좀 눈에 들어오던데 체코의 한국 날씨 예보가 더 정확하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실제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겁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이? 체코 개발자가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플랫폼을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일부 이제 예보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뭐 기상청 예보가 조금 이제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해외 사이트나 해외 어플리케이션을 보다가 잘 맞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 우리나라 거보다 이제 해외 사이트들이 더 낫다라는 이제 뭐 댓글이나 혹은 SNS 글들을 남겨주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전부 뭐 우리나라 기상청보다 잘 맞다 이거는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뭐 우리나라 기상청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네네. 맞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예. 잠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예. 우리나라 기상청이 전반적인 예보는 훨씬 잘합니다. 하지만 일부 우리나라 기상청이 100% 다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해외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결과가 더 잘 맞는 부분들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에 우리나라 기상 현상에는 기상청 예보가 조금 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노르웨이나 체코도 자기들 나라 예보에 더 신경 쓰겠지 뭐 우리나라 예보까지 사실 신경 쓰겠습니까? 아무리 국제적인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우리 기상청이 가장 열심히 또 잘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왜 이렇게 장마철이나 홍수철 이럴 때는 예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건지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장마철에 내리는 비의 형태가 반경이 뭐 한 10km 내외의 수직으로 발달한 뭉게구름이거든요. 이 구름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작은 스케일의 기상 현상은 발생할 가능성은 예측을 해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경고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얼마만큼 비가 내릴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보가 자꾸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기상청의 예보관이 뭘 잘못해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예보관이 상대하고 있는 그 하늘에서 매우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쪽집게처럼 그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입니다. 예, 저런 한계를 아마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또 피해를 입게 되면은 또 기상청에 대한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또 오늘 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